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아니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게 무시되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눈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원장님, 고양이 비만 세포종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비만세포가 마스트셀이고 비만세포종이니까 마스트셀 튜머인데 아마 이거 일본에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비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살쪄서 비만세포종에 걸렸나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름이 그렇습니다. 비만세포가 주로 있는 피부에 생긴 종괴, 덩어리를 이야기하고요. 세포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도 뭐 비만세포종 같이 생겼어. 근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사기로 찔러서 현미경으로 보면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알러지 증상, 뭐 볼에 쏘이면 뭐 주사 맞으라 그러죠? 일장 벌려요. 어우. 무슨 제를 주사한다? 항히스타민. 오케이. 항히스타민제가 뭐예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천재인데. 맞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벌레에 물리든 어떤 알러지 증상이든 나타났을 때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을 누르는 거예요. 히스타민이 알러지 반응을 매우 급격하게 유발하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든 하거든요. 근데 비만세포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이 비만세포가 정말 좁쌀만 하거든요. 애가 간지러워해요. 히스타민이 나오니까. 그래서 애가 긁어요. 긁으면 그 혹이 터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땜빵처럼 됩니다. 보통 혹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땜빵처럼 보이는 거 둘 다 비만세포종 혹은 비만세포종의 터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종양하면 너무 무서운데 심각한 병인가요? 이게 진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강아지한테 있어서 비만세포종은 대부분 심한 악성 종양입니다. 근데 고양이한테 있어서 비만세포종은 그러니까 양성 종양은 아닌데 이걸 무조건 심한 암, 악성 종양으로 해야 되냐도 애매해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양성 종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고양이한테 있어서 비만세포종은 통상적으로 목 앞에서 좁쌀 모양 크기로 다수 발견되는데 그 상태로는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디서 일으키냐면 두 가지 경우. 복강장기에 전이됐을 때 비장, 소장, 간 전이가 돼서 종양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악성이에요. 두 번째는 피부 상태에서 좀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형태가 되게 일반적이지 않게 불규칙해지거나 조직 검사를 보내보면 악성도가 비교적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때는 암이라고 판단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은 비만세포종인데 어쩔 때는 심하지 않은 종양이고 어쩔 때는 항암 치료까지 고려하고 수술적으로 제거를 고려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강아지 쪽을 설명을 듣고 검색을 하고 오신 분은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강아지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쪽도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약간 뭐 사람에 대해서 비슷한 경우가 갑상선 종양 같아요. 우리나라 갑상선 종양 진단율이 일본의 몇 배인 줄 아세요? 대략 1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갑상선 종양에 걸린 사람에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몇 %일까요? 통상적으로 103%인가 105%인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산대.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종양은 너무 과진단되고 있고 심각하지 않은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게 한번 퍼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갑상선 종양이 정말 심각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아니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게 무시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고양이 비만세포종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고양이 비만세포종이 다른 악성 종양하고 비슷하게 매우 적극적인 수술적 제거가 지시됐었습니다. 직경 3cm를 잘라야 된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에 생겼어요. 그러면 3cm 자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생겼어요. 그럼 손목을 잘라야 돼요. 눈에 생겼어요. 그럼 눈을 접수해야 돼. 부위에 따라서 너무 침습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악성 종양이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고양이 비만세포종은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황 상태에 따라. 그래서 종양의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고 정말 자꾸 1, 2mm 되고 특별하게 형태가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그 경계만 잘해서 잘라도 큰 문제 없다 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그때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전이가 되었냐 안 되었냐. 본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경우 CT까지 찍어서 복강장기 전이 애매하면 FNA로 세포도 보고 복강장기 전이를 보고 전이가 없어. 근데 피부에만 있어. 근데 이게 형태와 크기가 어때? 작아? 그러면 악성으로의 진행과 복강장기로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야 있는 거 다 찾아내. 다 떼. 라고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악성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게 잘라내지 않죠. 저희는 한 아이한테 150개까지 떼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한테 3차에 걸쳐서 떼본 적이 있어요. 계속 생기니까. 근데 그 시점이 되면 악성도가 너무 높지 않으면 보호자분도 지치세요. 그래서 약간 소프트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외, 전이가 있어. 비장의 전이가 됐네. 그럼 비장 적출해야 되고요. 간도 확인해야 되고요. 항암 치료까지 해야 됩니다. 피부에 있는데 형태와 크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 악성도가 높아 보여. 그러면 악성 종양에 준해서 반경을 크게 생각하고 적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크기, 모양, 악성도, 전이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비만세포종은 어렵습니다. 심각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애매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수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무조건 비만세포종이야 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봐 이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심각하게 봐 이것도 아니에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가 너무 복합적이고 뭐 합병증도 많고 뭐 무증상인 애들도 많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진단을 하고 나서도 치료 플랜, 관리 플랜을 어떻게 잡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결과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A면 B다가 아니라 아이의 성격도 그렇고 보호자분의 상황, 아이의 환경에 따라서 각각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좀 친하게 너무 태클 걸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집사가 행복하니까.